자, 그럼 지금부터 그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정규분포 연습을 해보면 되겠죠? 3월 전국연합의 형태를 볼게요. 요번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면 수학을 볼게요. 수학이 그냥 수학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확통, 미적, 기하가 보정이 돼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보도상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와 있겠죠. 여기서 평균,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에 평균. 미적분이 평균이 높아요. 그죠? 평균이 높습니다. 표준 편차가 적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향 평준화죠. 하향 평준화. 문과의 특징이긴 한데, 하향 평준화가 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직 똘똘 뭉쳐있어요. 이거보다는 똘똘 뭉쳐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제를 하나 줬었죠. 점수가 200점으로 나왔을 경우에 100점이 200점으로 환산된 상황에서 원점수는 0점에서 100점까지 다 나올 수 있지만 200점으로 환산된 표준 점수는 200점이 다 나타나질 않아요. 최고위에 있는 점수가 144점이냐 아니면 150점이냐 혹은 뭐 130 몇 점이냐. 일반적으로 130점에서 수학은 형성이 되고요. 어렵게 되면 150점까지도 가게 됩니다. 자, 표준 편차가 작으면 분모했죠. 그러니까 영향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면 평균 점수 갖다 더할 거거든요. 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고 나눈 것보다는 좀 영향을 덜 주겠죠. 하지만 그것이 원치에 낮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에서 지금 확률과 통계는 평균은 낮지만 최고점에 있는 친구들의 점수가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18.8보다 표준 편차가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에 있는 점수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걱정될 게 문과가 걱정할 게 아니고 이과가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2020학년 4월 고3 전국연합입니다. 자, 여기는 작년에는 선택 과목이 없었어요. 가형이 이과고요. 나형이 문과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가 누적도수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등급상의 점수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표준 편차가 20.48, 그 다음에 26.57입니다. 자, 그러면 점수를 볼게요. 문과 점수가 135, 1등급이 이과 점수가 133입니다. 표준 편차가 누가 더 낮았죠? 20.48인 이과가 낮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6.57인 문과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지금 133, 4와 135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거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46.27과 41.75가 있는데 평균이 높아요. 그죠? 가형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쉬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형은 41.75, 아까 30점대로 봤죠. 어쨌든 이제 얘가 점수가 좀 멀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로만은 환산이 되지 않고 평균점까지 환산이 돼서 같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평균 점수가 얘가 비슷했다면 26.57이 돼 있는 나형의 1등급 점수가 조금 더 낮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20.48이라는 점수와 26.57이라는 점수의 표준 편차에 대한 영향이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냐면 상위권에 있는 누적도수 상에서 지금 보시면 누적도수 448명, 126명, 100점이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평균은 낮지만 누적도수 상에서 100점의 인원수가 원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00점에 대한 점수가 126명입니다. 자, 총 인원이 12만 4천 명과 19만 4,076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2배가 난다고 치더라도 2배를 해도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모여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낼 수 있는 점수가 이렇게 두꺼워지면 얘들이 쭉 이쪽으로 밀려와요. 자, 여기서는 누적도수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최고점의 점수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최고점 점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같이 점수를 비교할 건데 전체 비교가 아니고 1등급에 들어간 인원들에 대한 점수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산해서 동일한 표상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가형이 미적분이었고 만약에 얘가
확률 통계였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1등급에 해당될 수 있는 점수가 가능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한번 볼게요. 자, 2020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게요. 표준 편차가 21.38로 문과가 낮고요, 이과가 높습니다. 아까랑 역전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평균이 35.60이고요 45.63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좀 볼게요. 제가 1등급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표준 편차가 작아졌던, 그리고 평균도 낮았죠. 그렇기 때문에 138과 134로 나영이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최고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제 어떤 문제냐면, 자, 100점짜리가 2명이고 100점짜리가 94명이에요. 일단 표준 편차가 서로 22.58과 21.38로 서로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35.60과 45.64 평균 점수가 높아요, 가영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좀 쉬웠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문과는 왜 표준 편차가 작은데 왜 점수가 낮을까? 못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평균이 낮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위권에 있는 점수에 있는 인원수가 100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은 94명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일단 가영 인원이 10만 명, 나영은 19만 4,363명. 2배가 된다 치더라도 2배를 훨씬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고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160, 148로 160점으로 최고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정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높은 고득점자의 환산된 점수가 누가 더 많을까요? 문과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애에 나타나는 점수가 어떤 형태를 보이는지 다른 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입니다. 그쵸? 자, 이럴 때 여기서는 어떤 상태냐면 이번엔 표준 편차 가영이 높아요. 그리고 나영이 낮아요. 자, 점수는 39.380으로 53.40입니다. 점수가 높게 형성됐다는 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상태입니까? 좀 쉬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과는 39.80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런 일도 벌어지긴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는 표준 편차가 작은, 그리고 평균 점수가 낮은 쪽에 있는 문과의 점수가 1등급에 해당되는 점수가 높게 나타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맞는지 볼게요. 자, 137하고 140점입니다.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놀러가 볼게요. 자, 지금 18만 7천 명이고요. 8만 1,274명입니다. 가영은 8만 1,274명, 나영은 18만 7,782명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누적 도수인데요. 누적 도수가 774명이고 351명입니다. 나영 100점짜리가. 그러면은 가영이 인원수가 적었죠. 훨씬 적었거든요. 나영은 인원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몇 배, 한 2배 정도 됐네요. 그죠? 2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많은 쪽에 누적 도수가 최 100점이 맞는 애들이 적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갈 수 있는 쪽이 많은 거고. 자, 이렇게 커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이 상대적으로 적게 있기 때문에 이 점수가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153점, 가영은 136점입니다. 자, 이렇게 된 점수가 지금 표준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가 실제로 이제 보정된 점수로 나타나는 거죠. 원점수로 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문과의 표준 점수가 높게 나타나겠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문과 아이들은 수초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킬러라는 문제는 공통과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개의 문장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8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큰데, 미적 푸는 친구들은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과 그래프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수학과 수초를 상대적으로 좀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공통 과목상에서 점수가 대략 8점 정도가 높을,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만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상으로 높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공통 과목 상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같은 집단상에서는 점수가 비슷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공통 과목을 전체 100점을 맞는 친구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에 4%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누가 더 많을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서로 유불리가 없이 이렇게 혼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난리 났어. 이런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누가 따로 있느냐면 지금 예전에 제가 기아가 교과가 편제가 바뀌어지면서 어려워진 부분이 대거 날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기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해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아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 선택한 거에 대한 시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아까 했던 것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22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어요. 기아하고 미적분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일단 확률 통계가 있는데 평균이 어때요? 기아보다는 낮아요, 분명히. 그리고 표준 편차 자체가 낮게 형성이 되고 있죠, 그죠? 얘는 어디와 미적분과 비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평균도 미적분보다는 조금 낮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고3 내신이 미적분이에요. 근데 미적분인데 자기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포기를 하고 기아에 올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기아를 하는 친구들이 미적분을 하지 않으면 복잡한 형태의 그래프 그리고 미분이나 이런 것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수투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통 과목상에서 점수가 문과와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점수가 고득점이 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누구다? 예, 미적을 포기하고 기아를 올인하는 현재 친구들이 가장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현재 미적분을 포기를 하고 기아에 올인한 친구가 있으면 반드시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지금 미적분을 하세요. 그래서 수원 수투를 다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3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 보도 매체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가 난 거는 실제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거, 그만큼 보정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좀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좀 어려운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랬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희 블로그에다가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민 선생님과 함께 입시 깨기, 홍성민 선생님이었습니다.